파리 생제르맹 PSG 내부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이강인은 치열한 주전 경쟁 속에서 입지가 흔들렸고 일각에서는 떠날 수도 있다는 폭탄성 루머까지 돌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PSG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내부 관계자들은 이제 이강인은 절대 못한 적이 없었고 가장 조용하게 팀에 기여해온 선수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외부 시선에 가려져 있던 이강인의 진짜 가치가 이제서야 클럽 안쪽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평가 반등 수준이 아니다. PSG 내부가 직접 인정한 새 핵심, 그리고 프랑스 언론까지 충격을 받을 정도의 존재감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전과 올랭피크 리옹전에서 연달아 보여준 결정적 퍼포먼스는 이강인이 단순히 폼이 오른 선수를 넘어 PSG가 유럽 무대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유형의 플레이어임을 증명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다. 첫째, PSG 내부 평가의 구조적 변화. 둘째, 경기장에서 드러난 결정적 영향력의 폭발. 셋째, 프랑스 언론이 뒤늦게 주목하며 맞이한 충격과 재조명. 이 세 흐름이 어떻게 얽혀 이강인을 거대 무대의 새 핵심으로 끌어올렸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단순한 개인 활약 상승이 아니라 PSG라는 초대형 클럽이 전술과 철학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상징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자 발언으로 알려진 다음의 문장은 이강인 재평가의 핵심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강인은 단 한 번도 언론에 불만을 흘린 적이 없다. 언제나 조용했고 언제나 준비돼 있었다. 그래서 엘리케도 끝까지 믿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왜 지금 이강인이 PSG의 전략 중심으로 편입됐는가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된다. 주전 경쟁에서 밀렸던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태도, 조용한 자신감, 그리고 팀 중심의 정신력. 이러한 요소들이 PSG 내부에서 어떻게 누적되어 신뢰로 전환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바로 지금 PSG는 새로운 전술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상치 못한 이름 이강인이 자리하고 있다. PSG 내부 관계자들이 최근 밝힌 핵심 문장은 단 하나였다. 에리는 못한 적이 없다. 이 짧은 문장은 놀라울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외부에서 보지 못했던 이강인의 진짜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후반기 메시 네이마르 시대가 끝난 뒤 새롭게 재편되는 PSG의 전술 속에서 치열한 포지션 경쟁에 내몰렸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4-3-3은 높은 전술 이해도 빠른 전환, 압박, 회복 속도를 요구한다. 언뜻 보면 이강인은 피지컬이 강하지 않다. 폭발적 스프린터는 아니다라는 편견 때문에 초반부터 평가절하를 당했다. 하지만 내부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보고 있었다. 훈련 태도와 전술 이해도 이강인은 항상 준비된 선수였다. PSG 코칭 스태프에 따르면 이강인은 훈련에서 전술적 움직임을 가장 빨리 이해하고 패턴 훈련에서 실수 비율이 거의 없는 선수로 꼽혔다. 엘리케 감독이 중시하는 요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술 수행의 정확성이다. 이 부분에서 이강인은 오히려 팀 내 최상위권이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최종 선택에서 밀린 적은 있어도 전술 이해도나 성실함에서 뒤처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엘리케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히 칭찬이 아니다. PSG처럼 슈퍼스타가 많은 팀에서는 훈련 태도 하나가 감독의 신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강인은 바로 그 부분에서 꾸준히 점수를 쌓아왔고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터질 반전의 순간을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었다. 침묵의 힘, 언론 플레이가 없었다. 또 하나의 내부 평가 포인트는 이강인이 불만을 언론에 흘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네이마르, 은바페, 베라티 등 PSG의 핵심 선수들은 팀 분위기나 계약 문제로 불만을 인터뷰나 SNS로 표출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는 클럽 내부에 피로감을 주는 원인 중 하나였다. 반면 이강인은 의외일 만큼 조용했다. 출전 시간이 줄어든 시기에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번도 감독이 나를 충분히 기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팀 분위기를 흔들지도 않았다. 프랑스 매체 소프트 퍼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가 내는 유일한 소리는 경기장에서의 플레이였다. 이 문장은 프랑스 축구계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는 극찬이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이강인의 태도는 PSG 내부에서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됐다. 선수단 신뢰도의 급상승, 동료들이 먼저 인정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강인에 대한 선수단의 평가가 조용히 상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훈련에서의 미니게임, 전술 훈련, 압박, 회복 드릴 등에서 이강인은 작은 플레이 하나에 높은 정확성을 보여줬고 동료들이 직접 체감할 정도로 플레이의 완성도가 높았다. 한 선수단 관계자의 증언은 이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강인은 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항상 팀을 위해 움직인다. 우리가 그를 믿는 이유다. 슈퍼스타 중심의 PSG에서 선수들이 인정하는 선수. 이 타이틀은 감독의 신뢰만큼이나 중요하다. 이강인은 소리 없이 이 타이틀을 가져갔다. 결론적으로 PSG 내부의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조용한 태도, 성실한 훈련, 전술 수행의 정확성, 동료들의 지지. 이내 요소가 쌓이고 쌓여 반등의 시기를 만났을 때 폭발했다. 바이에른전, 리옹전, 그리고 리그 초반의 교체 출전 경기들에서 보여준 결정적 장면들은 이미 준비된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의 순간이었다. 백지 임팩트와 새 핵심으로 도약한 순간들. PSG 내부의 신뢰가 조용히 쌓여왔다면 그 신뢰가 경기장에서 실체를 드러낸 순간은 분명했다. 바로 바이에른 뮌헨전과 올랭피크 리옹전이다. 이 두 경기는 이강인의 커리어에서 극적인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PSG가 이제는 이강인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특히 리옹전에서 펼쳐진 100번째 경기 퍼포먼스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강인은 이 경기에서 PSG가 왜 그를 거대 무대의 새 핵심으로 규정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해냈다. 백지의 상징성,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존재한다. 선수에게 100경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특히 PSG처럼 슈퍼스타 중심의 시스템이었던 팀에서 100경기 출전 메달은 곧 이 클럽이 너를 핵심 전력으로 인정한다는 메시지와 같다. 하지만 이강인은 그저 출전만 한 것이 아니라 백지를 임팩트의 장면으로 만들었다. 후반 추가 시간 5분, 팽팽한 이 상황, PSG는 우승 경쟁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했다. 그 순간 코너킥 키커로 나선 선수는 음바페도 베르나르도 실바도 아닌 이강인이었다. 그리고 날카로운 궤적의 크로스, 네베스의 헤더 골, 경기 종료 직전의 극장 어시스트. 이 장면은 PSG 내부가 말한 다음 문장을 그대로 입증했다. 이강인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팀을 살리는 선수다. 바이에른전 빅클럽 빅 매치에서 드러난 UCL DNA. UCL은 선수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다. 리그 경기의 좋은 퍼포먼스는 재능 있는 선수를 의미하지만 UCL에서의 임팩트는 큰 경기에서 믿을 수 있는 선수임을 뜻한다. 바이에른전에서 이강인은 압박을 뚫어내는 볼 간수, 전진 패스, 하프 스페이스 점유 등 PSG가 오랫동안 갈망했지만 갖지 못했던 능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특히 바이에른의 강한 압박을 등지고 볼을 처리한 장면은 프랑스 언론이 PSG 미드필드의 균형을 지탱한 선수라고 평가할 정도로 강렬했다. 이는 단순한 활약이 아니라 UCL에서도 통한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리고 PSG는 바로 그 장면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강인은 더 이상 로테이션 멤버가 아니라 UCL 기준의 핵심 자원이라는 것. 리옹전 데이터가 증명한 압도적 존재감. 리옹전의 상세 기록을 보면 PSG가 왜 이강인을 새 핵심으로 본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패스 성공률 88% 44-50, 상대의 지역 패스 성공률 86% 30-35, 크로스 6회 시도 5회 성공, 긴 패스 성공률 100% 33, 키패스 2회, 풀타임 활약. 이 지표는 단순히 좋은 기록이 아니다. 전진 패스가 많은 플레이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공률을 유지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강인의 패스는 안전한 연결용 패스가 아니라 수비 라인을 흔들고 박스 근처를 공략하는 위험 패스다. PSG가 가장 필요로 했던 건 바로 이런 유형의 플레이였다. 프랑스 전문지 소풋서풋은 이강인의 백지 활약을 두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세트피스든 오픈 플레이든 그의 왼발은 PSG에 점점 더 인정받는 비밀 무기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호평을 넘어 그동안 PSG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수라는 의미다. 특히 PSG는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달리 장근 팀을 상대할 때 창의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왔다. 이강인은 바로 그 약점을 메우는 요소다. 이강인의 존재는 단순한 서브 자원이 아니라 경기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전술적 결정 카드가 되었다. 두 경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PSG의 방향성까지 바꾼 반전, 바이에른전과 리옹전은 단발성 활약이 아니다. 이강인이 PSG에서 쌓아온 신뢰, 경기에서 증명한 임팩트, 그리고 전술적 필요성이 서로 맞물리며 만들어낸 방향성의 변화다. PSG 내부는 이제 이강인은 언제 내보내도 팀을 이롭게 하는 선수
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확신은 곧 전술 코어로의 편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강인의 반전은 기회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능력 증명 플러스 태도, 팀 기여도가 한순간에 폭발한 필연적 결과였다. 왜 엘리케는 결국 이강인 중심 구조를 선택했는가? PSG가 이강인을 새 핵심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히 최근 활약 때문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팀 전술 구조가 이강인을 필요로 하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철학, 4-3-3 시스템의 요구 조건, PSG가 지난 시즌부터 겪어온 문제점, 이 모든 요소가 이강인이라는 퍼즐 조각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루이스 엘리케는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공간 점유, 빠른 전환, 정확한 패스라는 세 요소를 핵심 전술로 삼아왔다. 그런데 이 구조를 PSG에서 구현하자니 문제가 있었다. 전진 패스가 부족했다. 하프스페이스 점유력이 약했다. 중원에서의 창의적 해결책이 부족했다. 즉, PSG는 공을 오래 소유해도 상대의 수비 블록을 흔들 조작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강인의 장점들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은 윙도 중앙도 아닌 그 중간 지대 하프스페이스다. 이강인은 이 공간에서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낸다. 몸을 비틀어 압박을 풀어내고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을 만들며 결정적 전진 패스를 투입한다. 특히 PSG는 음바페, 콜무아니, 베르나르도 실바 등 피니시하는 자원은 많았지만 기회를 만드는 자원은 부족했다. 그런데 이강인은 하프스페이스에서 상대 압박을 무력화하고 전진할 수 있는 팀 내 유일한 자원에 가까웠다. 이강인이 뛰는 순간 PSG의 공격 루트는 단순해지지 않고 다양해지고 깊어졌다. 볼을 느리게 하지 않는다. PSG가 절실히 원했던 특징, PSG는 수년 동안 큰 고민이 하나 있었다. 바로 미드필드에서 공이 멈춘다는 점이다. 이강인은 이 문제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선수다. 공을 잡는 즉시 방향을 만든다. 첫 터치로 수비 간격을 흔든다. 패스 속도가 빠르다. 볼 배급과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다. PSG가 리그나 UCL에서 고전하는 순간은 대개 템포가 죽을 때였다. 이강인이 들어가면 PSG의 템포는 눈에 띄게 빨라진다. 이것이 엘리케가 이강인을 기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엘리케의 전술의 또 다른 조건, 공을 잃으면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한다. 압박 회복 속도는 엘리케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강인은 피지컬이 엄청난 선수는 아니지만 짧은 거리에서의 회복 움직임, 방향 전환 속도, 미니 압박 2에서 3m 좁은 공간 압박의 정확성 이 세 요소가 뛰어나다. PSG 내부 평가는 이렇게 말한다. 이강인은 공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선수다. 즉, 엘리케가 추구하는 전방 압박, 탈압박, 재압박이라는 순환 구조에서 이강인은 핵심 연결축이다. 조용한 영향력이 전술의 중심이 된 이유. 이강인의 플레이는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전술 구조 안에서 보면 그는 팀 공격의 리듬을 만드는 유일한 미드필더다. 베르나르도 실바, 방향성은 있지만 속도 조절이 느림. 비티냐, 안정적이지만 창의성이 한계. 네베스, 전진 패스보다 볼 회수의 강점. 그래서 엘리케는 선택했다. 이 전술에서는 이강인이 있어야 한다. 감독이 시즌 초반 계속 이강인을 벤치에서 스타팅에서 다시 결정적 순간의 카드로 소환한 이유는 모두 전술적 필요성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강인은 가끔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있어야만 전략이 완성되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 이강인의 반전 드라마는 단지 PSG 내부에서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프랑스 언론이 이강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급격한 전환이다. 한때는 PSG급이 아니다. 피지컬 한계가 명확하다. 리그왕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식의 회의적 시선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프랑스 언론은 오히려 이강인을 너무 늦게 봤다며 자성에 가까운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이강인이 PSG에 입단했을 당시 프랑스 축구계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AC 밀란전에서 터트린 인상적인 챔스 데뷔골조차도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 소풋 의미를 두고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남겼다. 다른 선수가 그랬다면 모두가 박수를 쳤겠지만 이강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이 문장은 당시 이강인이 얼마나 과소평가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의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라리가 마요르카 시절 보여준 창의성과 전진성,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 능력을 단지 스페인 체질로만 규정했다. PSG급은 과분하다는 혹평은 흔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틀렸음이 이강인의 백지 활약을 통해 드러났다. 리옹전 극장 어시스트 이후 프랑스 언론의 반응은 유례없이 명확했다. 특히 소풋은 이강인에 대해 거의 선언에 가까운 문장을 보도했다.
그는 절대 못한 적이 없었고 단지 잘못 평가받았을 뿐이다. 이 문장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프랑스 언론이 그동안 이강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강인의 경기력은 사실 오래전부터 PSG를 살리는 요소였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 결국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을 평가할 때 기준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다. 기술 창의성 중심의 스페인형 미드필더라는 틀에서 벗어나 PSG 전술에서 가장 결정적인 연결고리라는 새로운 시각이 형성됐다. 프랑스 언론은 최근 이강인을 묘사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PSG에 잠긴 경기에 자물쇠를 여는 선수, 왼발로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메이커, 조용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감각적 패스와 창의성으로 PSG의 구조를 완성하는 선수, 특히 소풋은 가장 강렬한 찬사를 남겼다. 종이처럼 가벼운 왼발이 PSG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자물쇠를 열어왔다. 과거에는 피지컬 한계를 지적하던 언론이 지금은 오히려 그의 기술적 특성이 PSG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프랑스 언론이 인정한 핵심 자원이라는 의미다. 이강인이 프랑스 언론을 완전히 설득한 요소는 딱 하나였다. 그는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증명했다. 언론 플레이 없음, 불만 표출 없음, SNS 논란 없음, 팀 로열티 유지. 어려운 순간마다 결정적 장면, 제공 결정적인 순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조용하게 경기로 말하는 선수가 프랑스 축구에서 얼마나 드문지 언론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도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과소평가된 선수가 아니라 잘못 본 우리 책임이었다. 이 문장은 이강인의 이미지가 회의, 의심, 무시, 인정, 존중 이라는 5단계를 거쳐 완전히 재탄생했음을 의미한다. 이강인은 더 이상 주변 자원이 아니다. 프랑스 언론 스스로가 인정한 것처럼 경기 템포를 바꾸는 능력, 전진 패스의 정확성, 좁은 공간 탈압박, 결정적 순간의 한방, 침묵 속의 프로 정신. 이 모든 요소가 그를 PSG 거대 무대의 새 핵심으로 끌어올렸다. 이미지는 완전히 뒤집혔고 이제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을 향해 칭찬 대신 경외감을 말하고 있다. 지금 PSG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팀을 이롭게 하는 선수 바로 이강인이다.